사람은 속아가면서 산다라는 말들을 자주 하십니다. 살면서 계속 속고 또 속으면서도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인생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2026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2달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평범하게 사는 서민들이야 그저 나라가 평안하고 먹고 살기에 그냥 큰 불편이 없고 집안이 무탈하면 또 자녀들이 별 탈 없이 지내게 되면은 그것으로 행복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글쎄, 이런 생각이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 소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정말 작년 같은 해가 다시는 올해에 반복되지 않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데 올해에도 이제 2달째 2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별반 다르지 않게 정치판은 얼룩져 있습니다. 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와 함께 정말 지저분한 얘기죠. 공천 뇌물로 제명 탈당이 쏟아졌고 그야말로 당이 오히려 국민의 힘을 걱정해야 할 입장이 아니라 해산 위기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지 않겠습니까? 야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홍역은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전 현직 대표의 힘 겨루기 것이 보이는데 당계 논란 끝에 제명 파동이 시끄럽고 또 그 후유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치판이 이렇게 개판을 치고 있는 데에 경제라도 제대로 굴러가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이 실토하고 고백하지 않았었습니까? 바로 석 달 전만 하더라도 무역 협상 문제는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었다. 만족한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했던 이재명의 입에서 마땅한 대안이 없다. 지금 경제 추세는 뉴 노멀 시대로 가고 있지 않는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이재명이가 대통령 노릇을 하면서 실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보름 전에 송학 선생께서 이런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이 떠올라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송학 선생은 평소에도 촌철살인의 글을 올려서 쾌도 난마의 아주 시원한 모습을 보여준 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쪽팔림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직격탄을 날린 것이죠. 송학의 짧은 글이지만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죠.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 조국당 밥그릇 싸움 시작하고 있다. 개, 딸 등 대분노. 이재명에 대놓고 욕 바가지로 하고 있다. 이재명의 레임덕은 시작이 되었다. 지난 1월 16일에 직접 기고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쪽팔림. 대한민국 경찰 여러분 쪽팔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판검사 여러분 창피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법관, 헌법재판관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변호사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법대 교수, 법대생 여러분 얼굴 뜨겁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치인 여러분 양심의 털이 나지 않았었습니까?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법치가 파탄이 나고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 안 보이십니까? 삼권 분립이 박살나고 공화주의가 망실되고 의회 민주주의가 파탄나는 것 안 보이십니까? 검찰이 공중 분해되고 사법부가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국회가 범죄 도피처가 되는 것 안 보이십니까? 선관위가 탐관오리의 백화점이 되고 공수처가 권력의 시녀가 되고 정당이 전과자 방탄마귀가 되는 것 안 보이십니까? 정권이 공선화를 획책하고 국회의원들이 국보법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간첩들이 들개처럼 날뛰는 것 안 보이십니까? 민주노총의 간첩이 스며들고 종북 단체들이 북한 대사관 설치를 요구하는 것 안 보이십니까? 거짓과 사기가 판치고 경제가 곤두박질하고 연성 독재가 시작된 것 안 보이십니까? 우리 국민들 인권은 보란 듯이 말살하고 북한 김여정의 망발에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벌벌 떠는 정권이 안 보이십니까? 이런 나라를 보고도 침묵하는 국민 여러분 쪽팔리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를 보고도 외면하는 재벌 여러분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를 보고도 눈을 감은 엘리층 중산층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를 보고도 애써 외면하는 군인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를 보고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청년 여러분 얼굴 뜨겁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를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는 대학생 여러분 양심이 울지 않습니까? 긴 세월도 아닌 이재명 정권 6, 7개월 만에 이런 결과가 왔는데 잠이 오십니까? 이제 곧 핵폭탄급 IMF가 덮쳐올 것인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정신 차리고 이 나라를 똑바로 보십시오. 뭐가 보이십니까? 국민들의 무관심 때문에 이 나라가 베네수엘라식 공산 독재를 판박이처럼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어차피 망할 나라 하루라도 빨리 망하게 힘씁시다. 우리 모두 고난의 행군 대열에 동참해서 대한민국의 공산 독재를 앞당깁시다. 그렇지 않고는 이 나라를 덮친 무지의 풍년병은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칼끝이 목을 따고 들어와야 따끔함을 느끼는 민족성. 불쌍하도다. 그대 이름은 대한민국 특등 어당파리입니다. 이렇게 매섭게 역설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그런 독서를 정말 의롭게 발표하고 있는 송학 선생의 칼럼이었습니다. 어당파리가 무엇입니까? 1997년 아주 혹독했던 우리 IMF 시대 때에 외환 위기 시절 때에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던 책자인데 구본영 사부 그리고 제자인 김달국 저자가 나누던 대화 가운데서 어당파리라는 그 용어가 나오고 있죠. 어당파리가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어당파리는 사실 어수룩하게 보이는 사람일수록 당수 8단이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수, 태권도를 또 당수라고 옛날엔 호칭했었죠. 어당파리. 우리의 아픔을 이렇게 정말로 구석구석 도려내면서 얘기하고 있는 송학 선생의 그 칼럼. 우리가 여기에 무슨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정말 쪽팔리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자기의 일을 제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하자.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선다. 나라 걱정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구구절절이 옳은 얘기고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지적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정말 짧은 글이지만은 우리에게 울림이 많은 큰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